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유골을 은폐했다 이런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이 참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일단 이 세월호 유골 은폐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이도 없고 참담하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모두가 아무튼 황당해했고 참담했습니다. 예. 우선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은폐나 진실규명에 소극적인 사람, 또 은폐에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다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 못할 일이다. 예. 안일한 대응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근데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동안의 세월호라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든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정치적으로 비화해서 7시간 동안 뭘 했냐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은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보면 안전사고고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라 고의로 은폐했다라고 하니까 실무자인 지금 그 부본부장입니까? 예. 그분이 뭐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대체 뭐라고 120시간 동안 뭐라고 있었는지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보니까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유골을 발견하고 난 다음 날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때 지금 발표한 부본부장이다, 본부장이다,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다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예.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부본부장이 장관한테 보고 안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실무자들의 직무태만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의 문제예요. 이게 선체조사위가 지금 출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특례법이 있죠. 거기 보면 분명히 선체조사나 유골 수습이다 이런 데 방해가 되면은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다 사건 감옥에 보내는 사람 직권남용으로 구속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입니다. 직무유기고. 네, 알겠습니다. 이 강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하신 이 검찰 조사까지 해서 싹 전부 다 모든 정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황 파악은 해야 되고 진실규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보고되지 않았고 또 보고돼서 김영춘 장관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진실규명해야 되고요. 예. 우리 사회에서 온통 지금 진실규명을 하자고 할 때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덮자, 그냥 시간이 없다 또는 이제 질린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모습 또 진실규명하는데 어떤 이유가 되는 이런 우리 문화를 좀 바꾸는데 우리가 총력 질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공직사회에서 이 진실규명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되어서는 분명히 1년 6개월 이상 된 세월호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진상규명이 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국회에서는 제2의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을 만들고 있고 유가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마치 이러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2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김영춘 장관의 거취를 두고도 이야기가 많은데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장관의 사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거대한 이 은폐를 하려고 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김영춘 장관은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제대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5일 만에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 바로 알려라.
라고 예. 했고, 그런데 그 알리는 과정에 또 역시 일부에게만 알렸다거나 이런 과정을 볼 때 장관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 나타난 모습으로는 장관의 실수라기보다도 어디엔가 의도한 세력들에 의해서 진실 은폐를 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도 공감하십니까? 아니 이제 우리 강기정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네.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죠. 그런데 벌써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네. 일종의 꼬리 자르기식 비슷하게 장관은 뭐 제대로 했을 것이다. 네. 실무자가 뭔가 직무를 태만한 것이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의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죠. 자, 보십시오. 그 6월 수습한 것을 알았으면은 장관한테 바로 보고를 했는데 이틀이나 있다가 이제 장관이 보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장관이 그러면 통보해라라고 했는데 우선 김영춘 장관도 단순하게 통보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틀이나 뭐 했냐? 예. 질책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빨리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통보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럼 통보했으면은 통보했던 장관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확인도 또 이틀 동안 안 했어요. 그리고 통보한 거를 보니까 사실은 그 두 분 유가족한테만 통보를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미수습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수습 유가족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과조차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분노를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것도 아니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뭐 거취 책임으로 그냥 뭐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형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직권 남용 문제든 또 고의 은폐 문제든 아까 선체조사위 특례법, 업무방해 문제든 이런 거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우리 국민들 가슴에 그 응어리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아까 네. 전에 하신 이야기 중에 제가 한번 다시 되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세월호 6월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정말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보고가 유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라는 걸 장관이 알았다면 빨리 좀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바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사안을 제껴두고라도. 그래서 이제 늦장 보고를 받고 예. 바로 지시해서 알려라라고까지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박민식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알려라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됐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는 건 100% 공감을 합니다. 예. 결국 그래서 장관의 사퇴 여부 문제는 예.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어떻든 진실규명을 방해해 오거나 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사람들이 좀 자기 반성하고 예. 그 자기 반성의 결과물이 오늘 국회에서 있을 제2의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마치 김영춘 장관의 사퇴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실규명 과정에서 김영춘 장관이 추월라도 예. 잘못이 있다면 장관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장관을 해서 또다시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거 지금 바로 김용춘 장관의 뭐 사퇴 이런 거로 이것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네.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을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 여태까지 다른 사건이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빨리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그 당사자들의 뭐 컴퓨터라든지 무슨 업무 노트라든지 하면은 언제 보고를 했고 왜 보고를 안 했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 네. 은폐를 했는지 그 사람이 심심해서 은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못 믿고 있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적한 것처럼 아무도 이게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죠. 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뼈조가리 한 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그래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금 선체조사위 활동도 하고 그 망망대해에서 유고를 수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찾았으면 그 정말 국민들 마음에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 뼈조가리를 찾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실무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숨겼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검찰에서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예. 그 뒤에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처벌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좀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자꾸 이 홍준표 대표라든가 예. 또 과거에 이 세월호 그동안 피멍들게 했던 국민들께 피멍들게 했던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이런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발 여러분들은 빠져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거 지금- 정파적으로 예, 우리 예. 강기정 의원님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네. 고의 은폐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금 정부에서 그냥 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뭔가 은폐하고 있다 더 예.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사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이게 홍준표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6월 은폐 닷새면 정권을 내놔야 할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제가 그 홍준표 대표의 그 멘트를 전후 맥락을 모릅니다만은 예. 아까 두 번, 세 번 제가 강조하듯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냐. 예. 그런 반성에서 출발해서 지금 새 정부가 나왔고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직무 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걸 은폐했어요. 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맥락이 그러니까 예. 세월호 7시간 가지고도 엄청나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 오일에 대해서는 왜 지지부진하냐 이런 120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별로 홍준표 그- 대표 예 그거 이야기는 논할 가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7시간에 그 수많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7시간 뭐 됐냐, 이건 정당한 질문이고요. 예 5일 동안 6월을 은폐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은폐의 책임이 예. 이 김영춘 장관의 또는 최고 집권자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통령에 있는 것처럼 예. 자꾸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건데 5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은폐가 되고 보고가 늦장 보고가 되면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다. 예. 근데 이걸 말 그대로 정치적 물타기로 자꾸 가져가고 정권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비하하는 것은 진실로 이 은폐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하면서도 진실규명을 하자고 하면서도 또한 회피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자유한국당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가만히 좀 계셔도 예. 알아서 잘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를 지금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그 비극에 네. 누구는 슬퍼할 권리가 있고 어떤 당은 슬퍼할 권리도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 지나치신 거고 저하고 지금 똑같은 게 진상규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진상규명하는데 제일 신속하고 명명백백한 방법이 검찰 검찰 수사예요. 왜 그럼 강기정 의원님 검찰 수사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고의 은폐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까? 아니지 저는 않습니까? 아니 검찰 수사하고 진실규명 방식은 어떻게 됐는지는 예. 다 동의를 하는데요.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유가족 중에 일부가 홍준표 그 더러운 입 닥쳐라 그러잖아요. 이건 분노의 표현이지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예. 이건 말이 언어가 아니라 이건 그냥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닥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 자유한국당에 유가족 한 있는 사람의 입이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아니 게 아니 아니죠.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도 같은 왜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입니까? 저도 그렇게 제발 독점적으로 자유한국당에 그동안 아니, 이 그러면은 세월호 제가- 진실규명을 은폐하려고 했던 방해하려고 했던 또는 소극적이었던 사람들 이 기회에 언제 소극적이었습니까? 제가 그러면 강기정 의원님 지금 제가 아니,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세월호 그 비극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선악을 독점합니까? 아니, 선악의 독점이에요. 이것은 박민식 온 의원님께- 국민들의 비극입니다. 박민식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지난 자유한국당, 2년 동안 어찌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아니 강기정 이것은 온 국민의 비극이고 아픔인데 그것을 왜 자꾸 자유한국당을 어떻고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고 그런 식으로 정파적으로 아니 접근하십니까? 그동안 진실규명위원회나 선체의 아니, 조사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나가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왔는지를 국민이 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지간하면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인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징하고 이제 제발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도 더 그동안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나설 테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국민들, 자유한국당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세월호 비극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거는 정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국민들이 오로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 세월호 비극에 눈물 흘려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 말이 안 되는 자유한국당 거죠. 국회의원 만들어준 국민 말을 자유한국당이 아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자, 대해서 정파적으로 그래서 접근하면 안 제 된단 이야기는 말이에요. 정파적인 게 아니고 아니, 거기 왜 자유한국당이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자유한국당이든 그동안 소극적으로 해왔던 사람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제발 안 하고가 아니죠. 그 용서의 행동으로 예, 보여주라. 오늘 알겠습니다. 국회에 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약간 과열됐는데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기도 했고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국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까지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민식 저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